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79페이지에 10월 4일 거래, 자, 기타 거래 중에서 10월 4일 거래부터 전표 입력하는 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석 입력 안 찍으신 분 없으신가요? 다 찍으셨죠? 네, 확인 안 해보겠습니다. 네, 다 찍으셨을 것이고요. 자, 10월 4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거예요. 자산이 됩니다. 계약금 지급하면.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그렇죠. 대변에 이제 현금이니까 현금인데, 이런 전표는 출금 전표로 써도 되고 차변 대변 대체 전표로 입력해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선급금은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맘모스라는 거래처를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상사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3200번 유형상사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 10월 4일이었죠. 10월 4일 출금 하셔가지고 선급금 131번 자산이고요. 거래처는 맘모스로, 거래처 맘모스로 꼭 코드를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은 이게 선급금의 경우에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10%네요. 200만원이 아니네요. 2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니까 20만원. 네, 금액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20만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5일 거 보겠습니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아까 4일날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오늘은 10월 5일날 오늘은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입금 전표인데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로 인식하죠. 자, 대변에 부채 뭐였죠? 네, 선수금. 선수금의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되고요.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 이런 거래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입금 해볼까요? 2번이 입금. 대변의 계정가격은 선수 259번. 선수금의 거래처 꼭 입력해야 됩니다. 경기상사 그리고 적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채점하지 않죠. 자, 대변에다 금액을 입력합니다. 500만원의 10%는 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으로 200만원을 대여해 줬습니다. 자, 대여해 줬다는 것은 뭐예요? 대여했다는 건 빌려 주었다는 거예요. 현금을 우리가 빌려 주었다. 금나라라는 거래처에다가. 자,
자, 10개월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입니다. 자, 빌려준 돈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차변이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자산이에요. 받을 돈이니까. 거래처는 금나라.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고요. 대변은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이런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로 한번 작성해 보죠. 10월 6일로 날짜 바꾸시고 9분에서 1번 하면 출금이 됩니다. 단기 대여금 114번이고요. 코드에서 거래처 코드 넣는 겁니다. 금나라. 적요 생략하시고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네, 200만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는 차변의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러한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가보겠습니다.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농협에서 2천만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라는 거래입니다. 6개월 빌렸어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야기죠. 농협에서 차입한 2천만원은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상환하는 차입금을 우리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자 지급일은 매월 30일이다 하는 것은 10월 7일날 회계처리 시에는 회계처리할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자를 지급하는 매월 30일날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고 7일날은 빌린 것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린 돈을 어디다 넣냐면 보통예금에 냈죠. 그래서 차변은 보통예금, 대변은 단기 차입금, 두 개 다 거래처를 코드로 정확하게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10월 7일 날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어느 은행이냐면은 서울은행 보통예금입니다. 방향키로 쭉쭉 가셔서 2천만원 입금됐고요. 엔터하면 줄 바뀌고 4번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검색해서 차입금은 260번. 거래처 코드로 입력해야 됩니다. 농협 98,010번. 방향키로 가셔서 2천만원. 이렇게 대체 점표로 차변의 자산 증가 보통예금, 대변의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하는 거. 예. 빠뜨리면 안 되죠.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월 8일 날인데요.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했어요. 이런 것을 업무 가지급금이라고 그러죠. 계정 과목 이름은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출장비 사용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자, 오늘은 정산하는 게 아니라 김영숙 사원에게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금 전표로 써볼까요? 자, 10월 8일날 날짜 고치시고 9분에서 1번 하면 출금이 되고요. 차변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가지로 검색합니다. 134. 거래처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코드 안에다가 김영, 김영숙 31113 잘 정확히 해주시고 저변은 방향키로 가신 다음에 50만원 차변에 입력하시면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분계가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시오. 항공료 24만원에 택시요금 5만원에 숙박비 20만원을 정산했다. 비용으로 쓰고 왔다 이거죠. 이걸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것입니다. 그러면은 49만원이 되군요. 그럼 만원을 남겨왔으니까 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정산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겠죠. 회사 입장에서. 자, 대변에 가지급금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9일 가지급금 정산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9일 가지급금 정산입니다. 대변부터 한번 입력해 보죠. 4번 대변에 가지 134번 김영 거래처 김영 31113입니다. 코드로 꼭 확인하시고 금액은 50만원 정산하고 이제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49만원 812번 여비교통비 써야 되고요. 거래처는 비용이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생략하시고 49만원 그리고 차변에 또 3번 차변에 101번 현금을 회사에 입금시켰죠. 만원 차변에 증가시키면 됩니다. 네, 가지급금 정산.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우리가 주었다. 회사가 주었다는 거예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자, 40만원을 가지급금을 가져간 김상진 부장은 숙박비 15만원, 항공료 27만원, 택시요금 5만원을 사용하고 왔습니다. 모두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싹 더 해볼까요? 42만원에다가 47만원. 이걸 다 더하면 47만원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볼까요? 이번에는 차변에 여비교통비 47만원. 10일날로 날짜 고치시고 10일날 3번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이죠.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적요 안 넣어도 됩니다. 47만원 비용 발생. 4번 대변에 가지급금 134번 가지급금이죠. 이번에는 4번이 김상진이죠. 김상 적요 안 넣어도 됩니다. 대변에 40만원 입력하시고 7만원은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103번 101번. 자,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방향키로 쭉 가셔서 7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현금에서 엔터 치고 가는데 김상진이 위에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 이런 거 그냥 놔둬도 돼요. 네. 자, 지금 뭐 10번까지 해봤는데 지금까지 뭐 수월합니다.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 10월 11일 거 해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과 부족 처리할 때 이게 차대변인 계정 과목 바꾸면 안 돼요. 자, 한쪽은 현금이고 한쪽은 현금과 부족이에요. 자, 우선 이 현금이 어디로 와야 될까요? 부족할 때. 예? 그렇습니다. 대변에 갑니다. 부족하니까 현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원. 그런데 무슨 비용인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차변. 부족할 땐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현금이에요. 부족할 땐 과잉, 남을 때는 차변의 현금이라는 거죠. 현금과 부족하고 현금하고 차대변
바꿔지지 않도록 잘 판단하세요. 자, 10월 1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의 현금과부적 141번 거래처 필요 없어요. 적요 필요 없어 안 넣어도 되죠? 예, 얼마입니까? 5만원. 대변의 현금 5만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선생님,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출금전표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좀 왠지 출금전표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 우리가 뭐 돈 출금 안 된 게 아니고, 예,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고, 대변 현금인 거는 출금전표 쓰는 건 당연히 상관없는 거예요. 예.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인이 밝혀졌네 봐요. 예, 원인이 이렇게 밝혀지면 하루 만에 밝혀졌습니다. 11일날 현금과부적으로 처리했던 5만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때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거예요. 이때 확인됐을 때. 자, 그러면 10월 12일 거 입력해 볼까요? 네, 날짜를 12일로 바꿔주시고 비용 발생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차변에다가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적요 생략해도 되죠. 금액은 5만원. 대변은 이때 현금 과부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대변에서 현금 과부적 141번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현금 과부적의 임시 계정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3일 현금 시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반 잔액보다 3만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자, 많은 걸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이 현금, 대변이 현금 과부적. 원인을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자, 10월 13일로 날짜 바꿔주세요. 예, 13일로 바꿨습니다.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물론 이것도 입금전표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얼마가 많아요? 3만원이 많아요. 30 플러스 대변의 현금 과부적 141번 3만원. 예, 많았을 때 차변의 현금. 자, 14일 날 거를 보겠습니다. 14번이죠. 9월분 급여 지급할 때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22,000원인데 이것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납부했답니다. 네. 자, 소득세 징수는 원천징수한 거죠, 우리 회사가. 그래서 이 원천징수한 급여 지급하는 날 원천징수한 것인데, 원천징수한 것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 두었었죠? 예수금. 맞아요, 예수금.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이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 감소가 되어야 되죠? 네, 자, 입력하겠습니다. 14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입니다. 거래처 적요 생략합니다. 금액은 22,000원입니다. 금액은 22,000원. 다음에 대변은 뭘까 되죠?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죠. 코드로 서울은행을 입력해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 98,001번
대변에 22,000원. 네. 소득세 납부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의 예수금이에요. 부채 감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월세 보증금이죠.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강남에다 지점을 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월세 계약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1,000만원 입금시켰습니다. 자, 보증금 우리가 계약이 끝나는 날 이거 찾아와야죠. 월세 계약이 끝나는 날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산 처리합니다. 비유동자산 개념 과목이 뭐죠? 예, 임차 보증금 이렇게 됩니다. 자산 증가. 이건 만기 때 찾아야 되니까 채권으로 분류해요. 강남 빌딩. 차변의 임차 보증금 거래처는 강남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15일로 날짜 바꿔볼까요? 10월 15일. 3번 차변의 임차 보증금 962번이에요. 코드는 강남 빌딩 4231번. 금액은 1,000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코드로 98001입니다. 1,000만원. 이렇게 돼요. 강남 빌딩과 임차 보증금. 예.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임차 보증금도 강남 빌딩으로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이걸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16일 날로 가볼게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돈이 입금은 됐는데 무슨 돈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밝혀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 보면 요거 200만원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가수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돈 입금되면 가수금 부채로 인식해요. 그래서 대변에 갑니다. 가수금 부채 증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면 밝혀질 때까지는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월 16일로 날짜 바꾸신 다음에 3번 차변의 보통예금이에요.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지금 계속 서울은행이겠죠. 예, 계속 서울은행. 보통예금은 거래처 꼭 은행으로 넣어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 200만원 들어왔어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대변의 가수금 부채입니다. 거래처 당연히 아직 무슨 거래처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방향키로 가셔서 200만원.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통장에 200만원이 어떤 입금자 이름이 찍혔어요. 회사 상호라든가. 그러면 가수금에 거래처를 등록해가지고요. 예, 그 거래처 넣어놔야 돼요. 어느 회사로부터 원인 밝혀지지 않은 돈이 들어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입금자 이름은 넣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입금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면은요. 10월 17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원이 이제 원인이 밝혀졌네요. 그 200만원이 안동상사에서 입금을 했는데 외상 매출 대금 180만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원이라고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가수금은 부채가 없어져야죠.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됩니다. 자, 가수금을 차변에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날짜를 17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 가수금 방향키로 가셔서 200만원 부채 감소합니다. 자, 대변 외상매출금 감소 108번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거래처 코드에 넣어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안동상사 거라고 그랬죠. 방향키로 가셔서 180만원 자산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요 20만원은 계약금으로 받은 거죠. 계약금은 부채죠. 대변의 부채 증가 선수금이죠. 선수금 이것도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코드로 102 안동상사가 102죠. 코드가 20만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선수금. 여기서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은 거래처를 꼭 102번 코드로 입력되어 있어야 하겠죠. 다음은 1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네, 카드 사용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 사용대금 부채는 감소하고 차변에서 대변에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또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되는 그러한 거래가 되죠. 자, 여기서 부채는 무슨 부채일까요? 카드 사용대금이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예요. 그래서 차변이 미지급금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거래처는 삼성카드 99601입니다. 적용 안 넣어도 되죠? 네. 금액은 150만원 대변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서울은행 되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 1500 플러스 네,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 미지급금 부채 감소 거래처 카드사 대변 보통예금 자산 감소 거래처 은행 네. 볼펜 없으면 여기 앞에도 있어요. 볼펜. 네. 자, 그래서 18번 했죠. 예.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차변이 미지급금, 대변이 보통예금.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대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또 미지급금이 발생했죠? 네, 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다.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이렇게 되고요. 자, 미지급금 부채가 왜 발생했어요? 복사기 샀죠? 복사기는 계정 과목이 뭐죠? 예, 그래서 차변이 비품. 자산 증가입니다. 자, 금액은 300만원이에요. 자, 입력합시다. 자, 날짜를 19일로 바꿔주시고 3번부터 해볼까요? 3번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이 복사기가 얼마짜리냐? 예, 300만원. 3 플러스 엔터.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삼성카드인가요? 삼성카드 맞죠? 자, 적용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10월 20일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을 취득하고 거기 관련된 취득세 3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네요. 대변의 현금. 네, 현금으로 35만원 납부했어요. 왜 납부했죠? 뭘 납부했죠? 세금을 납부했죠. 취득세. 계정 과목이 뭘까요? 하하, 틀립니다. 세금과 공과하면은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에요. 자산 처리해야 돼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해당 자산으로 가봐야 돼요.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산의 취득세들, 토지, 건물, 차량 운반부 이런 자산은 취득세가 발생하거든요. 취등록세, 뭐 등록세가 발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전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예, 차량 운반부가 돼요. 예, 자칫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틀립니다. 취득세 3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하면은 취득세 세금이니까 차량 운반구 하는데 틀린 거예요. 아니. 차량 운반가 맞고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틀린다. 예, 취득세는 절대로 비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용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언제나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의 증가 208번 방향키로 쭉 가셔서 35만원. 그 차값에 이게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차값에다가 이게 더해진다. 대변의 현금이죠. 101번. 뭐 출금으로 해도 상관없죠. 35만원.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입력했습니다. 자, 21일 날로 가볼게요.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샀어요. 400만원에 프로그램. 계정 과목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은 계정 과목이 뭔지 아시나요? 네, 소프트웨어. 네, 무형자산 계정 과목 중에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변이 소프트웨어, 대변이 보통예금 자산감소.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1일 3번 차변의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소프 240번 400. 그리고 대변에서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400만 원. 이와 같이 복식부기는요, 소프트웨어를 샀다라는 소프트웨어에만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무엇으로 구입했느냐 그 장부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월 22일 거.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 대금이 3천만 원입니다. 토지 대금. 그것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조금 복잡해집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인데 그것하고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급한 내용이 토지대금 3천만 원, 또 중개사무소에 50만 원, 이거 토지 중개했다고, 그 다음에 토지 취득세 60만 원, 이거 지급한 겁니다. 지급수단이 3천만 원은 수표로 지급했고,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예요. 그리고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리는 됐죠? 자, 우리가 지급한 토지대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이 세 가지가 모두 개정과목이 하나입니다. 뭐로 해야 돼요? 예, 그냥 토지예요. 차변의 개정과목은 하나예요. 3,110만 원. 그래서 차변은 그냥 토지입니다. 자, 토지 관련된 비용들이에요. 중개료도 토지와 관련된 중개료고, 취득세도 토지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대변이 개정과목이 몇 개일까요? 대변이 2개죠. 자, 그러면 요 3천만 원의 개정과목은 뭘까요? 당좌 예금입니다. 당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돼요. 당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그래서 대변의 당좌 예금이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아시겠죠? 1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1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입력할 수 있겠죠?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2일 날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에 토지 거래처 적용 생략하고 지나가신 다음에 3110 0 플러스 대변 102번 당좌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앞이죠. 거래처가 국민은행이에요. 98,000번 3천만원. 또 대변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1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받는 경우, 그 당좌수표 발행인이 우리 회사가 아니면 현금.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에요. 개정과목이. 그런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받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당좌예금 차변. 지금은 당좌예금 대변에 기록했죠. 이 경우는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타인에게 지불했으니까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인출된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다시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차변의 당좌예금. 지금의 반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현금. 그걸 지급해도 현금. 우리가 발행한 걸
우리가 이제 이 매입 매출 거래처 관계에 있는데 거래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물건 사고 대금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 또 그 회사가 우리 상품을 사가기도 하고 이런 그 매입 매출 관계의 거래 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금으로 이렇게 수표 발행해서 대금 결제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줄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수표 포함해서 우리한테 결제를 해. 우리가 지급한 거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수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차변의 당좌예금 잡는 거예요. 네. 자, 지금 22일까지 했죠? 네. 자, 23일부터는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치니까 23일부터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